네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그날 밤 왕비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바깥에서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뱃속에서 들린 것이었죠.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웃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의 몸짓이 아니라 세상을 처음 조롱하는 표정. 왕비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느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이후 궁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작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깨어날지 모르는 밤. 그 한가운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국왕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들려왔습니다. 나라를 삼킬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그 아이는 지금도 웃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태아의 웃음이 남긴 파문과 함께 혼절한 열의를 향해 달려오는 윤갑, 수살기와 마주친 윤갑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두 사람의 감정선까지 가장 궁금한 장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금부터 리뷰텔러 시작합니다. 왕비는 알고 있었다. 배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처음엔 미세한 태동이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이르고 너무 뚜렷했다. 움직임이 아니라 명확한 반응처럼 느껴졌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왕비는 문득 시선은 배를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다는 걸.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고 기쁨이나 안심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차가운 의도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궁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궁녀, 계단에서 스스로 떨어진 환관, 그리고 왕비의 태아는 그 시간에 정확히 반응하고 있었다. 왕비는 겁이 났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앞선 감정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 아이가 저주든 운명이든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 그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에 왕비는 침묵했다.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무언가가 몸 안을 돌아다니는 느낌. 심장이 두 개 뛰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은 내 심장이,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존재의 맥박이 뛰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밤, 왕비는 칼을 들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이를 끊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생명인지 아니면 파멸인지.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이가 처음으로 격하게 반응했다. 배가 흔들렸고 손끝에서 피가 났다. 왕비는 그 순간에도 느꼈다. 그건 분노였다. 왕비는 그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왕이 방으로 들어왔다. 왕비는 피 묻은 손을 감춘 채 고개를 들었다. 왕은 이 아이가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예언이 맞다면 칼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왕비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러자 왕은 조용히 말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움직이고 누군가를 해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무섭다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왕비는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왕은 돌아서며 말했다. 그 아이를 지키는 순간 왕비도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문이 닫히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안에서 또 한 번 분명히 웃는 감각이 느껴졌다. 왕비는 눈을 감고 다시 그 웃음을 떠올렸다. 이건 분명 사람이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왕비였다면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웃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끝까지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웃음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면 그때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왕비는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질문의 끝을 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궁의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또 한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건 열이었다. 하얀 안개처럼 퍼지던 기운이 그녀의 숨결을 끌어당기듯 감싸고 손끝부터 점점 차가워지는 감각.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듯 귀 옆에서 낮은 소리가 맴돌았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이름 없는 기척, 죽음도 삶도 아닌 사이, 기억과 망각 사이를 떠도는 차가운 존재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여리는 숨을 멈췄다. 무서웠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것이 공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몰랐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며 그 순간 귀 안에 무언가 스며들었다. 넌 누구냐? 여리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아니, 그 존재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왜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는가? 여리의 머릿속이 멀어지고 있었다. 소리가 사라지고 빛이 꺼지고 손끝의 감각도 무너지는 그 순간 무언가 하나가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이었다. 온몸이 젖고 발끝까지 시려웠던 어느 날 기억은 아주 흐릿했지만 단 한 가지는 또렷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작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던 그 손. 물속에서 건져 올리듯 자신의 이름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잡아주던 그 손. 여리는 그 손의 감각을 기억했다. 작지만 단단했고 어린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무언가 같았다. 그리고 그 손이 그날의 윤갑이었단 걸 여리는 알고 있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때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비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건 현실의 소리가 아니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찾던 누군가의 소리. 윤갑. 여리는 그 이름을 마음 안에서 불렀다. 입술까지 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기억의 문틈을 비집고 무언가가 밀려들었다. 손을 잡고 있던 그 기억을 서서히 지워내듯 검은 안개가 기억의 끝을 덮어가기 시작했다. 여리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몸이 휘청였고 한 걸음 내디디려던 다리가 힘없이 꺾였다. 바닥으로 무너지는 순간 윤갑의 이름이 입술에서 미끄러졌다. 그 이름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눈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쓰러졌고 숨은 끊기지 않았지만 기억은 잠겼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다. 윤갑이었다.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여리가 있다는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느 방인지 어디쯤인지 알고 있다는 듯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발밑에서 바람이 갈라졌고 귀 옆에서 희미한 방울소리가 울리고 소름이 돋을 만큼 기이한 기척, 죽은 혼의 숨결 같은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갑은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다. 두려움은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지나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는 듯.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리가 조용히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윤갑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안으로 무너지는 기분.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움켜쥐어지는 순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 수천 번 부른 이름이 터지듯 밀려나왔다. 여리야. 그의 발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여리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손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메말랐다. 그런데 그녀의 심장 쪽 아주 작고 느린 떨림 하나가 윤갑의 손끝에 닿았다.
그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윤갑은 그 위에 손을 얹어 천천히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열이야, 나야, 내가 왔어. 널 찾았어. 널 다시 놓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열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윤갑은 그 떨림이 그녀의 전부라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열이에게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어. 너 혼자서 이렇게 아픈걸? 왜 나는 몰랐을까? 너를 두고 나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감정은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눈물은 한 줄씩 열이의 머리카락 위에 떨어졌지만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강해지고 싶었고 버텨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열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 윤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잃을까봐, 그녀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부르지 못할까봐.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 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방 안에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윤갑은 고개를 들었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밖은 고요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계속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나 혼자만 기억하는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 안에 남은 채 윤갑은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열이는 여전히 숨을 잃은 듯 조용히 누워 있었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져 갔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바닥을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가진 기척이 아니었다. 무엇 하나 스치는 소리도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윤갑은 손을 뻗어 열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그녀의 옆에 바짝 붙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그 어둠을 마주보기 시작하자 눈앞이 흐려지는 듯 하더니 서서히 형체가 떠올랐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눈이 없고 입이 찢어졌으며 머리카락은 허공에 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존재는 윤갑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 그 표정, 방금 열이의 배 안에서 왕비가 느꼈던 그 비정한 감정과 똑같았다. 윤갑의 안에서 어딘가가 무너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이런 존재가 열이에게 다가왔는지, 왜 그녀를 노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는 이 분노가 그의 숨결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윤갑은 일어났지만 무기가 없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살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윤갑이 무력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아니, 그의 기억 속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수살기의 형체에서 하나의 장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갑의 기억, 어린 시절, 자신이 울고 있었던 그 골목, 비를 맞고 울고 있던 바로 그 장면이 수살기의 몸에서 퍼져나갔다. 그건 윤갑조차 잊고 있던 기억이었고 그날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기억, 혹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기억, 그 장면이 수살기를 통해 드러났다. 윤갑은 당황하며 혼란이 찾아왔다. 이 존재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기억을 파고들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존재.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 열이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열이 비를 맞고 울고 있었고 그 앞에 윤갑이 망설이고 있었다. 손을 내밀지 못하고 서 있는 윤갑. 그 기억은 윤갑을 붙잡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빠졌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며 그 기억은 그의 죄책감을 파고들었고 그 죄책감은 열이에게 늦게 도착한 지금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었다. 수살기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윤갑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기척. 그 순간 윤갑은 눈을 감으며 숨을 내쉬고 조용히 속삭였다. 맞아. 그땐 내밀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는 눈을 떴고 그의 눈동자는 그 어떤 그림자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어둠이 와도 내가 그녀를 지킬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기운이 흔들리며 수살기의 형체가 물결처럼 일렁였고 한 줄기 바람이 윤갑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 윤갑은 두 눈을 고정한 채 다시 말했다. 여리에게 다가가지 마. 이젠 내가 겁내야 할 차례야. 수살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갑은 그 존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소리 없는 조롱, 기억을 건드리는 침묵. 그것은 말보다 더 선명하게 윤갑의 과거를 열어젖히고 있었다. 수살기는 윤갑의 기억을 갈기갈기 찢어 눈앞에서 흘려보냈다. 윤갑은 주저앉을 뻔했다. 죄책감과 후회, 자책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있는 여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이 기억은 과거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 윤갑은 이를 악물며 다시 눈을 들었다. 그의 시야는 흐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이 수살기를 향했다. 그 존재는 처음으로 웃음을 멈췄다. 윤갑이 일어섰다. 무기도 없었고 주문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눈은 그 어떤 어둠보다 선명했다. 그가 한 발 내딛자 수살기의 형체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리고 윤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살기는 윤곽 안에 있는 분노와 기억, 그리고 지키고 싶은 감정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었다. 윤갑은 말했다. 이제는 어떤 어둠이 와도 내가 그녀를 지킬 거야. 그 말과 함께 바람이 일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졌고 바닥이 울렸다. 수살기는 뒷걸음쳤고 그 형체는 조금씩 투명해졌다. 그러자 방 안의 기운이 다시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윤갑은 여리의 손을 감쌌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 방 안은 고요했다. 윤갑은 여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생명의 신호였다. 여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고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윤갑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여리야, 나야. 내가 왔어. 윤갑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갑, 정말 당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윤갑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리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체온은 미약했지만 그 미세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했다. 그는 여리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숨결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어떤 어둠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의 눈동자는 결연했고 그의 품은 여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수살기의 형체가 물결처럼 일렁이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윤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리를 더 단단히 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여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윤갑의 존재를 느끼는 반응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윤갑은 눈을 감았고 그의 마음은 벅차올라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그는 다시 속삭였다. 여리야,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수살기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존재는 윤갑의 결의에 밀려나듯 서서히 사라져갔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윤갑은 여리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어떤 어둠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감정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리뷰텔러와 함께 다음 장면을 다시 파헤쳐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